한 1, 2주 전에 이제 더 비유 워드라고 테슬라 스페이스X의 대표 일론 머스크랑 네.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굉장히 미국에서 이제 테크 기업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투자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캐시우드 최고 투자 책임자가 네. 나왔고, 그리고 이제 스퀘어와 또 트위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잭 도로시, 요 셋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대담을 갖는 이제 콜이 있었어요. 컨퍼런스 콜이. 되게 다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영향력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암호화폐, 특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를 했다는 것은 이제 어떠한 생각으로 그런 지지들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 계속 그렇죠. 팔로우업을 하면 이 암호화폐, 특히 이쪽에서의 재테크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꼭 알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보잡이 아니라 각자 자기 나름의 영역에서 성공을 해왔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다 보면은 우리도 얻을 게 있을 거다.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도 되겠네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먼저 좀 문제 제기를 해요. 자기는 화폐 시스템 자체가 이제 정보 시스템의 일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노동의 배분을 위한 정보 시스템 중 하나인데, 화폐 시스템은 그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네. 근데 현재 화폐의 시스템은 그 정보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까운 예로 봤을 때 그 주식 팔면 한 3일 동안은 못 못 사가요. 빼잖아요. 네. 그 결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뭐, 그것도 하나이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 식당에서 결제하는 것도 사실 뒤에서의 그 정상 과정은 1에서 5 영업일이 기업들 간에는 소요되는 부분들이 지금 다 존재하는 그러니까 거죠. 화폐라는 거는 맨 처음에는 뭐 우리가 물물 교환이 하듯 종이 화폐를 주고 샀지만, 요즘에는 거의 다 뭐 카드로 긁고 아니면 뭐 금융거래 할 때도 거의 전산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결국 정보 교환, 정보를 그렇죠. 저장한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보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지금 상태로는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다. 그쵸. 이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위에 또 펼쳐진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솔루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얘네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송금을 했을 때 우리 뭐 비트코인 송금하면 뭐 10분에서 30분이면 받잖아요. 네. 그게 어느 나라에 있든 간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간에 그런 식이면 정산이 완료가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커피 카페나 이런 리테일, 우리 같은 소매 유저들한테는 그 결제할 때 불편한 점은 없냐, 이제 이런 챌린지를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카페에서 10분 동안 어떻게 기다리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해서 레이어 2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이제 쭉 블록체인이 있고 분산장부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와 일단 약간 별개의 분산장부 시스템을 또 가져가는 거예요. 얘는 굉장히 빠르게 또 스스로가 정보를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하게끔 형성이 돼 있어서 여기서 데이터를 먼저 결제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비트코인 원래 장부 있잖아요. 원 장부. 거기로 나중에 모아서 보내는 거예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는 수많은 또 똑똑한 개발자들과 자본이 몰리면서 또 그걸 개발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쓰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화두로는 결국 효율성이 되겠네요. 그죠? 이 효율성이 더 높다. 기존의 화폐 시스템보다 잘 굴러가고 있는데, 지금 그 효율성이 조금 나아지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될 정도의 방향성이 잡혀야 되는 것인가? 결국 쓰는 사람이 늘어나서 실제 그 가게들이 이 시스템을 봤을 때, 오, 이거 뭐야, 내가 이렇게 송금 수수료를 이렇게 아낄 수 있단 말이야? 결제 수수료를 이렇게 아낄 수 있단 말이야? 난 비트코인 결제도 허용할래. 그러면 터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우위가 있으면은 그렇죠. 조금씩 스며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도 이제 파괴적 혁신이 뭐냐면 이제 정말 기존의 그런 산업을 바꿔버릴 만한, 아예 뒤엎어서 네. 그러한 새로운 기술이나 그런 새로운 솔루션 자체가 약간 파괴적 혁신인데, 그렇죠. 예, 그 파괴적 혁신이 등장하면 결국 기존의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잭 도로시는 그런 혁신성으로 이제 네트워크, 커뮤니티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어렸을 때의 사례를 좀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비트코인을 볼 때 어렸을 때 인터넷의 모습이랑 너무 유사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해요. 꺼내면서 과연 이 인터넷이라는 게 고유한 화폐, 약간 디지털 머니겠죠? 네. 를 갖는다면 어떠한 게 이제 그 후보가 가장 적합하게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비트코인이 떠오른다는 거죠. 아, 인터넷만 독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거기 인터넷에서만 통용되는 어떤 화폐 가치를 생각을 한다면은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 비트코인과 같은 화폐가 채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것도 말이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살짝 메타버스 생각하면 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커뮤니티 지향적 모습을 갖고 있다. 정말.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부터 커뮤니티 하는데 이제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종교 이거를 좋아하고 커뮤니티라고 말하는 거의 윤리적인데 종교적 성격도 갖고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는 게 쓰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야 이거 너도 써봐 이러면서 계속 이제 붙여가는 거예요. 이런처럼 모아서 막 서로 샤우팅을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야 우리끼리 쓰자 우리끼리 재밌다. 근데 그게 점점 확산이 되는 거지. 페이스북도 처음 등장했을 때는 대학교에서만 썼는데 점차 이제 대학교의 커뮤니티를 벗어나서 일반인의 커뮤니티까지 온 거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까지 간 거죠. 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가게 되는 플랫폼적인 맞습니다. 성격이 강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의 성격이 뜨는 거고 네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의 현상이고 하나의 특징이고 하나의 장점이도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기의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커뮤니티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스스로가 커뮤니티를 이제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속성도 갖고 있습니다. 코인이 하나의 개파처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러다. 근데 관점이 좀 톡톡하긴 하다. 아예 비트코인 암호화폐 자체를 커뮤니티 측면에서 보는 거잖아요. 확실히 그 SNS 하시는 분이랑 다르네. 그러니까 이 트위터 만드신 분이라 리사 씨가 말씀 무시했을 텐데 또 이게 잭도로시가 말하니까 또 갑자기 좋아 보이네. 그러니까 이게 또 트위터도 굉장히 이제 커뮤니티 기반으로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관점에서 보니까 얘네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보인 거지. 그치. 또 차별점으로 얘기한 게 잭도로시는 신뢰 기반의 증명이 정말 필요 없다. 저번에 말씀하신 믿음이 필요 없는 믿음. 믿음이 필요 없는 믿음, 트러스트리스한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분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해요. 국가나 은행, 기업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고 탈중앙화성 말하는 거네. 누구나 다 이 시스템, 분산장부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고 미래의 그런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트코인 홀더나 채굴자나 아니면 개발자 요 세 개의 부류들이 이 시스템에 계속 건전성을 기여하고 있다. 이건 좀 가치적인 측면에서가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더 기능적으로 좋다가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이런 가치를 표방하고 있고 이런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 같네요.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 특정 누구에게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얘기한 거죠. 이런 특성 때문에 또 이제 정말 금융 시스템이 없는 다른 나라에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라든지 나이지리아 이런 제3세계의 이제 금융 시스템으로서도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인터넷만 된다면 그렇죠. 금융 서비스를 너무 쉽게 접근성 좋게 가져갈 수 있다. 이제 캐시우드가 또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혁신성을 얘기하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결국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많이 쓰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가치를 저장하고 방어하는 데 기능으로서 또 혁신성을 갖는데 그 이유가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공급량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법정화폐들은 현재 지금 보면 달러나 뭐 엔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전부 지금 계속 발행을 엄청 하고 있어서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새로 찍어내고 있는 화폐들이 법정화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1달러의 가치는 계속 줄고 있는 거죠. 네. 예전에 1달러의 가치가 아닌데 비트코인은 계속 공급량이 고정돼 있다 보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수요가 일정하거나 아니면 늘기만 하면 계속 구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비트코인 하나 대비 달러로 계산했을 때 비트코인 자체는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금을 투자하는 거였는데 이제 금보다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초기고 좀 더 기술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쓸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편리한 혁신성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그런 상승률을 더 높게 봐서
어떤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겠죠. 정말 인터넷에 돈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면.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거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것에 조건이 필요하다면 신뢰성이거든요.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가치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그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신뢰성이 어느 정도 지금 보장이 되니까요. 그렇죠. 가장 다른 암호화폐 대비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그렇죠. 어느 정도 오래되기도 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캐시우드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살짝 우리가 얘기하는 톤이랑 비슷하네. 그죠. 약간 여기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코인재테크 스쿨은 유튜브 팟캐스트 두 가지 포맷으로 유튜브는 매주 월요일, 팟캐스트는 달마다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내용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질문 유튜브 혹은 팟캐스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 방송마다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질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